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엔터티라는 거, 정보의 핵심 단위를 어떻게 찾고 정리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뭐랄까, 건물에 뼈대 세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게 탄탄해야 그 위에 제대로 된 정보 시스템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오늘 청취자분의 자료 보면서요.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꿰야 할까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엔터티 후보들을 최대한 넓게 많이 모으는 거, 이게 맞나요? 네, 맞아요. 완벽주의는 잠시 접어두고요. 아, 완벽주의. 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럼 일단 리스트에 올리는 거죠. 그냥 막 던지듯이요. 그물처럼.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요. 이렇게 초반에 넓게 막 확보한 후보들이 나중에 최종 모델을 보면 거의 90% 이상? 와, 90%요? 네, 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깊게 이건 예외 아닐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 자격이 있나? 이 정도만 빠르게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섣부리 최적화는 피하는 거죠. 네네, 섣부른 추적화는 피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후보들을 모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분류가 필요하겠네요. 네, 분류해야죠. 자료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이던데요. 시조, 원조, 다손 엔터티. 네네. 이게 용어가 좀 학술적인 느낌인데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걸로요? 아, 네. 좋은 예시네요. 시조는 말 그대로 진짜 뿌리, 가장 근본적인 엔터티예요. 다른 거에 의존 안 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들. 아하. 쇼핑몰이면 딱 고객이나 상품. 이게 대표적이겠죠? 네, 고객 상품 그 자체로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원조는 이게 다른 엔터티, 그러니까 방금 말한 시조에 기반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아, 기반하지만 중요하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주문이요. 주문은 고객도 있어야 하고 상품도 있어야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문 그 자체로 관리할 정보가 엄청 많죠. 주문 번호, 주문 일자, 금액. 그래서 이건 중요한 원조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객이나 상품에 의존한다고 무조건 하위 개념이 아니라 업무상 중요하면 원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중요도나 독립적인 관리 필요성을 보는 거죠. 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분류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손은 주로 거래나 행위 결과로 생기는 상세 데이터들, 주문에 따른 배송 정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배송 정보. 네,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게 있던데요. 동의어처럼 보인다고 함부로 합치거나 버리면 안 된다. 특히 뭐 특정 산업 용어들, 반도체 회사의 프로세스, 스텝 이런 거요. 네네. 이름이 비슷해도 실제 의미는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름만 보고 비슷하네 하고 합쳐버리면 나중에 개념 정의가 모호해져서 큰 혼란이 생기거든요.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진짜 흔해요. 어떤 함정이죠? 모든 걸 업무 프로세스 순서대로 데이터를 배치하려는 경향이요. 아, 업무 순서대로요? 네. 근데 데이터 모델은 시간 순서나 절차를 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군요. 테이블이 막 프로세스 따라서 줄줄이 이어져 있다? 그건 데이터 모델이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 흐름도에 가까운 거예요. 아, 데이터 구조랑 업무 절차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자꾸 섞으면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고 유연성도 확 떨어져요. 나중에 변경하기 엄청 힘들어지죠. 데이터 구조와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와, 이거 진짜 와닿는데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실수했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럼 엔티티를 정의할 때 또 다른 원칙, 순수한 본질 집합이어야 한다. 이건 뭔가요? 아, 네. 자료에 납입자나 청구서 같은 건 엔티티로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예시가 있던데요. 그건 하나의 엔티티는 딱 하나의 명확한 개념 집합만 나타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개념. 네. 예를 들어 납입자라고 하면 이게 사실 고객일 수도 있고 계약자일 수도 있고 어떨 땐 그냥 돈 내는 제3자일 수도 있고 상황 따라 여러 성격이 막 섞여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이런 걸 저희는 잡탕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건 엔티티로 잡기 애매하다는 거죠. 청구서 같은 경우도 그건 특정 시점에 처리된 결과물이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본질적인 정보 단위,
그러니까 개체나 행위 자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아하, 결과물이지 본질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개념을 엔티티로 잡으면 데이터 의미가 불명확해지고 나중에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명확한 단일 개념이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한 엔티티가 되기도 한다고요. 보험의 피보험자처럼요. 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와의 관계를 나타내죠. 근데 동시에 피보험 자체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속성, 예를 들면 건강 상태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있죠. 이런 경우엔 그 관계를 나타내는 엔티티, 그러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가지는 엔티티, 이걸 메이저 엔티티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관계지만 메이저 엔티티. 네, 핵심은 각 엔티티가 나타내는 정보 집합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 그리고 모두가 딱 들으면 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짓기도 중요하군요.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금융상품 같은 이름은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잖아요. 이런 이름이 좋은 예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엔티티 후보를 넓게 모으고 그 90% 규칙. 이걸 시조, 원조, 자손으로 분류하는데 이때 업무 중요도를 꼭 고려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각 엔티티는 순수한 단일 개념으로 정의하고 잡탕 개념 주의. 명확한 이름을 붙인다. 네, 이름 중요하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데이터 구조랑 프로세스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네, 이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엔터티를 엄격하게 정의하는 작업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근본적인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 전체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 간에 서로 다른 생각하는 거, 뭐랄까 동상이몽을 줄여서요. 아, 동상이몽. 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나은 소통,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좀 더 근본적인 개선 활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소통과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